어휴, 그놈의 소똥 냄새. 옷을 입으면 뭐하니 냄새가 몸에 뱄는데. 신우이 가방 속에서 실수로 눌린 전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낄낄거리는 비웃음은 잔인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칠순 기념 여행 하와이 비즈니스석을 끊어줬더니 뒤에서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래요. 그 천박한 며느리가 돈줄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죠. 천박한 며느리가 펼친 참교육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반. 알람 소리가 울리기 무섭게 묵직한 몸을 일으킵니다. 여보, 5분만 더 자. 아니야. 오늘 송아지 나올 것 같은 녀석 있잖아. 내가 먼저 나가서 확인해 볼 테니까 당신은 좀 더 자라니까. 괜찮아. 같이 나가. 졸린 눈을 비비며 제 어깨를 감싸주는 남편의 손길이 참 따뜻하죠. 우리 부부의 아침은 언제나 남들이 깊이 잠든 새벽에 시작됩니다. 충북 괴산의 칼바람을 맞으며 축사로 향하는 길. 질척이는 흙바닥에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걷다 보면 익숙한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남들은 코를 쥐어뜯는 소똥 냄새. 하지만 저와 남편에게는 이 냄새가 곧 돈 냄새이자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밥 냄새입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한우 농장은 그 규모가 꽤 큽니다. 소를 치고 똥을 치우는 일은 그야말로 뼈가 삭는 중노동이죠. 그래도 명문대 나와서 번듯한 공기업 지사에서 일하던 남편이 제 농장 규모가 커지자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지고 제 곁으로 와주었을 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으쌰. 여보, 이쪽 여물통 좀 채워줘. 알았어. 저쪽 축사 바닥집도 좀 새로 깔아야겠다. 오케이. 내가 금방 장비 끌고 올게. 땀범벅이 된 채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씩 웃는 이 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비록 손톱 밑에는 새까만 때가 끼고 머리에서는 늘 퀴퀴한 냄새가 나지만요. 우리 부부의 통장에는 매달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꽂히고 있습니다. 연 매출은 억대 매출입니다. 이게 바로 땀 흘려 일한 정직한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직한 땀 냄새를 그저 천박한 냄새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 시어머니와 시누이입니다. 따르릉 따르릉. 점심 무렵 축사를 청소하다 말고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작업복에 대충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 4글자가 떠 있었죠. 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그래. 밥이야 뭐 백화점 식당가에서 대충 먹었다. 아, 백화점 가셨구나. 내 시누이랑 오랜만에 쇼핑 좀 나왔지. 아이고, 우리 올게. 농장에서 또 소똥 치우고 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시누이의 앙칼진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네, 형님. 어머니랑 같이 계시네요. 어머, 전화기 너머로도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옳게, 웬만하면 사람 좀 쓰지 그래. 여자가 그 험한 꼴을 하고 매일 노가다를 뛰니 피부가 다 상하잖아. 가방도 좋은 거 하나 사서 들고 우아하게 좀 살아. 시누이의 얄미운 말에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맞장구를 칩니다. 어휴, 내 말이 그 말이다. 우리 아들이 공기업 번듯하게 다니다가 내 그 노가다 판에 불려가서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내가 아주 가슴이 미어진다. 천박하게 흙구덩이에서 구르면서 짐승똥이나 치우면 뭐하니? 돈은 품위 있게 쓸 줄을 알아야 하지. 가슴 한구석이 콕 찔려왔지만 저는 꾹 참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 일 덕분에 저희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어머니 용돈도 넉넉히 드릴 수 있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며
재빨리 본론을 꺼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화했다. 이번 달 생활비 들어온 거 보니까 딱 기본만 보냈더라. 네 시누이 가방 하나 예쁜 거 받은 게 있다는데 돈 좀 넉넉하게 싸라.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너희가 돈 싸들고 죽을 것도 아니잖니. 맞아, 올게. 나 이번에 동창회 가는데 들고 갈 가방이 없단 말이야. 우리 올케가 통 크게 하나 싸줘. 뻔뻔하게 요구하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평생 자기 손으로 돈 10원 한 장 벌어본 적 없는 시어머니. 틈만 나면 친정에 손을 벌리는 얌체 같은 시누이. 이 두 사람은 매달 제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명품을 휘감고 호의호식하면서도 정작 제 앞에서는 늘 제 직업을 천박하다며 무시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남편한테 말해서 형님 통장으로 좀 더 보내라고 할게요. 어머, 역시 우리 올케 최고다. 수고해, 올케. 그래. 끊는다. 전화가 끊기고 나니 입맛이 씁쓸해졌습니다. 누구야? 엄마. 어느새 다가온 남편이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응. 형님이랑 백화점이신가 봐. 가방 산다고 용돈 좀 더 보내달라시네.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들고 있던 삽을 바닥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또, 저번 달에도 누나 카드값 당신이 막아줬잖아. 엄마는 왜 맨날 당신한테 전화해서 돈 타령이야? 내가 주지 말라고 했지. 에이, 화내지 마. 가족인데 뭐 어때? 당신 얼굴 봐서 내가 기분 좋게 드리는 거니까 속상해하지 마. 제가 웃으며 남편의 작업복 소매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주었습니다.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잘 끊어내야 하는데 번번이 당신만 고생시키네. 미안하면 이따 저녁에 소고기 팍팍 넣고 된장찌개 끓여줘. 오케이. 당연하지. 밥 세 공기 먹게 해줄게. 미안해.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금세 또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그래요. 이 사람이면 됐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무리 저를 깎아내리고 뒤에서 비웃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남편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누가 뭐라 하든 저는 이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흘린 정직한 땀방울이 우리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기만 하죠. 저는 다시 장화 고쳐 신고 힘차게 축사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똥 냄새나는 축사에서의 고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최고급 한정식 집의 넓은 룸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죠. 오늘은 시어머니의 다가오는 칠순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가족 식사 자리였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고급 요리들은 전부 제 카드로 결제될 예정이었지만 정작 제 입맛은 까끌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래, 내 칠순 잔치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기다렸다는 듯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안 그래도 이 사람이랑 상의했는데요. 남편이 제 눈치를 힐끗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가까운 친척분들만 모시고 호텔 뷔페에서 식사 대접하고 저희가 따로 칠순 기념 용돈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호텔 뷔페? 꼴랑 밥 한 끼 먹고 끝내자고. 옆에서 조용히 전복장을 파먹던 시누이가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민준아. 넌 제정신이니? 엄마 친구분들 칠순 때는 다들 어디로 여행 갔다더라. 며느리가 차 뽑아줬다더라. 자랑이 끊이질 않으시는데. 명색이 연 매출 몇 억 찍는 한우 농장 며느리를 뒀으면서 고작 호텔 뷔페가 말이 돼? 누나는 가만히 좀 있어. 우리가 지금 소들 교배 시기에 송아지 출산까지 겹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 뻔히 알면서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셨죠. 바쁜 건 바쁜 거고 평생 한 번 있는 칠순인데 동네방네 자랑할 거리는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냐. 나 하와이 가고 싶다. 하와이요? 제가 깜짝 놀라 되묻자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래, 하와이. 이참에 우리 식구 다 같이 하와이 가서 최고급 호텔에 묵으면서 푹 쉬다 오자꾸나. 물론 비행기는 넓은 걸로 끊어야 하지. 이 늙은 어미가 허리도 안 좋은데 그 좁아터진 이코노미석 타고 어떻게 그 먼 길을 가겠니?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석으로 가족여행을 가면 그 경비만 수천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어머니, 하와이 비즈니스석이라뇨. 그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표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방금 남편이 말했듯이 저희 농장일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누이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옳게. 돈도 많으면서 우리 엄마 칠순에 그 정도도 못 써? 농장일이야 인부들한테 며칠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올케가 쪼잔하게 구니까 우리 엄마가 며느리 덕 좀 보려다가도 기가 팍 죽으시잖아. 누나는 왜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쉽게 말해? 그 돈 소이가 새벽부터 똥 치우고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이야. 엄마랑 누나가 보태준 거 10원 한 장이라도 있어? 남편의 불호령에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놈 하나 번듯하게 키워놨더니 제 마누라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떨며 애미를 쥐잡듯 잡내그려. 내가 며느리 눈치 보느라 서러워서 살겠니? 엄마, 울지 마. 민준이 제가 올케한테 꽉 잡혀서 저러는 거 하루 이틀이야? 시누이가 호들갑을 떨며 시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식당 안에서 큰 소리가 나자 밖에서 직원들이 눈치를 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꽉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저는 남편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이 총극을 빨리 끝내야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제가 남편의 팔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 칠순이신데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하죠. 하와이 최고급 호텔이랑 비즈니스석 제가 예약할게요. 제 입에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정말이냐? 네가 다 결제하는 거 맞지? 눈물 한 방울 없는 뽀송뽀송한 얼굴로 시어머니가 화색을 띠며 물으셨죠. 네, 어머니. 대신 저희 부부는 진짜로 농장을 비울 수가 없어요. 어머니랑 형님 두 분이서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경비는 제가 넉넉하게 챙겨드릴 테니까요. 그 말에 시누이의 입가에 숨길 수 없는 환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올케 진짜 통 크다. 그래, 올케는 그 냄새나는 농장 지켜야 하지. 우리가 올케목까지 아주 럭셔리하게 즐기고 올게. 당신 미쳤어? 왜 그런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듯 따져 물었지만 저는 그저 덤덤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여보. 어머니 평생 한 번뿐인 칠순이시잖아. 이번 기회에 두 분 원 없이 놀다 오시라고 해.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묵묵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하와이행 비즈니스석 2자리와 와이키키 해변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5성급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 그리고 현지에서 쓰실 두둑한 쇼핑 경비까지. 결제창에 찍힌 수천만 원의 금액을 보며 속이 쓰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새벽 공기를 마시며
땀 흘려번 돈이 저를 멸시하는 사람들의 허영심을 채우는데 쓰인다는 것이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속도 좋아. 그 돈이면 당신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차를 바꿀 수도 있는데. 제 뒤에 서서 모니터를 바라보던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당신 어머니고 또 당신 체면도 있는데. 내가 돈 좀 썼다고 생각해. 그래도 형님이랑 둘이 가신다니 우리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농장 일할 수 있잖아. 미안해, 소희야. 내가 중간에서 더 단호하게 잘랐어야 했는데. 아유, 됐어. 비행기 표랑 호텔 바우처 다 뽑았으니까 내일 어머니 댁으로 보내드려야겠다. 두 분 아주 동네방네 자랑하시느라 바쁘시겠네. 저는 인쇄된 항공권과 호텔 바우처를 봉투에 곱게 챙겨 넣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면서도 어쨌든 큰 산을 하나 넘었다는 생각에 뻐근한 어깨를 길게 펴보았습니다. 하와이 여행 출발을 딱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새벽부터 축사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죠. 갓 태어난 송아지를 돌보고 수백 마리 소들의 여물을 챙기다 보니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잠시 허리를 펴고 이마에 땀을 닦아내는데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신우이의 번호가 떠 있었죠. 여행 준비로 들떠서 매일같이 백화점을 드나들더니 또 뭘 결제해달라고 전화한 건가 싶어 쓴웃음이 났습니다. 네, 형님. 웬일이세요?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제 목소리 안 들리세요? 대답 대신 부스럭부스럭하는 마찰음과 달그락거리는 찻잔 부딪히는 소리만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제멋대로 눌려 전화가 걸려온 모양이었죠. 바빠 죽겠는데 별일이네. 제가 막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였습니다. 아유, 엄마. 나 진짜 걱정이라니까. 수화기 너머로 신우이의 새침한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순간 제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죠. 뭐가 걱정이야? 비행기 표도 비즈니스로 딱 끊어놨겠다. 호텔도 최고급이겠다. 가서 푹 쉬다 오면 되는걸. 시어머니의 들뜬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옳게 안 간다고 했을 때 나 속으로 얼마나 만세를 불렀는지 알아? 엄마도 알잖아. 걔 하와이 와서 촌스럽게 굴면 어떡해? 신우이의 입에서 나온 제 이야기에 저는 숨을 죽인 채 휴대폰을 귀에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겉에 옷을 좀 둘러놓으면 뭐해? 그 특유의 소똥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안 빠지는 것 같아. 공항 라운지에서 같이 사진 찍히기도 창피하다니까. 누가 볼까봐 겁나.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땀 흘려번 돈으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제게 소똥 냄새가 난다며 역겨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휴, 내 말이. 아주 돈통이니까 내가 꾹꾹 참으며 비위 맞춰주는 거지. 어디 근본도 없는 백정 집안 딸내미가 내 며느리라고 떵떵거리는 꼴 보면 아주 속이 다 뒤집힌다니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돈통과 백정 집안이라는 단어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래도 지 돈으로 비즈니스석 다 끊어놨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당일에 지는 농장 일 바쁘다고 쏙 빠져주면 그게 효도지. 눈치 없이 껴가지고는 분위기 망칠 일 있니? 시어머니는 저를 두고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돈을 내어주는 기계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엄마. 솔직히 올케는 거기서 소나 먹이는 게 어울려. 지 카드로 비행기만 쫙 긁어주고 한국에 콕 박혀서 소똥이나 치우라지. 뭐. 호호. 깔깔깔.
가방 속 휴대폰이 모든 것을 생중계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두 사람의 천박하고 표독스러운 웃음소리가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제 돈으로 마시는 커피가 그렇게도 달콤했던 걸까요? 통화 버튼 하나 잘못 눌린 덕분에 저는 그동안 꽁꽁 숨겨져 있던 시댁 식구들의 소름 끼치는 본색을 아주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제 앞에서는 돈을 요구하며 굽신거리다가도 뒤에서는 저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손에 쥐고 있던 쇠스랑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죠. 머릿속이 하얘지며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가족이라고 믿고 헌신했던 지난 시간들이 한순간에 시궁창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체면을 위해, 가족의 평화를 위해 꾹꾹 눌러 참으며 내어주었던 그 수천만 원의 돈. 그들은 그 돈을 받으며 저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은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끔찍한 대화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빠짐없이 제 휴대폰에 저장되고 있었죠.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귓가에 울려 퍼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파르르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축사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채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발밑에는 제가 방금 전까지 쥐고 있던 쇠스랑이 뒹굴고 있었죠. 머릿속에서는 조금 전 가방 속에서 웅얼거리듯 들려오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가 무한 반복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백정 집안 딸내미, 소똥 냄새나는 돈통, 그 경박하고 모욕적인 단어들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을 무참히 후벼 팠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 하나만 믿고 나를 낮추며 시댁에 온갖 도리를 다했던 제 지난 세월이 너무나도 바보 같고 비참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시어머니 칠순이라고 제 손으로 직접 수천만 원을 결제하면서도 가족이니까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제 진심이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자 이내 뼈를 태우는 듯한 지독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더 이상 바보같이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위해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기 아까웠죠. 그날 저녁 씻지도 않고 작업복 차림 그대로 거실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제게 퇴근한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어디 아파? 왜 불도 안 켜고 컴컴한데 혼자 이러고 앉아있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제 이마에 손을 짚으려는 남편.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한번 들어봐. 오늘 낮에 형님한테서 걸려온 전화야.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낮에 녹음된 두 사람의 적나라한 대화가 고요한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그 특유의 소똥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안 빠지는 것 같아. 공항 라운지에서 같이 사진 찍히기도 창피하다니까. 어디 근본도 없는 백정 집안 딸내미가 내 며느리라고 떵떵거리는 꼴 보면 아주 속이 다 뒤집힌다.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올수록 남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눈동자는 충격으로 마구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지 카드로 쇼핑만 쫙 긁어주고 한국에 콕 박혀서 소나 먹였으면 좋겠어. 깔깔깔. 마지막 시누이의 천박한 웃음소리가 끝남과 동시에 남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소파 위로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얗게 질렸던 얼굴은 이내 분노로 터질 듯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꽉 쥔 주먹에는 굵은 핏대가 선명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바보 같지? 제가 텅 빈 목소리로 묻자 남편이 그대로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제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희야. 남편의 눈가에는 어느새 굵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툭하면 선을 넘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저에게 늘 미안해하며 방패막이가 되어주려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마저 제 어머니와 누나의 이 끔찍한 뒷담화를 직접 듣고 나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괴로워하고 있었죠. 내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 우리 가족이 당신 피 빨아먹는 거머리인 줄도 모르고 내가 바보 천치같이 굴었어. 여보, 울지 마.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제가 남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레 닦아주려 하자 남편이 제 손을 더 세게 쥐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오늘부터 엄마랑 누나는 없어. 뭐? 당신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아니, 내가 억지로 참게 만들었지. 내 체면 살려준다고 당신이 그동안 쏟아부은 돈과 마음이 얼만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단호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다 엎어버려도 좋고 2번 다시 안 봐도 좋아. 무슨 일이 생겨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당신 옆에서 다 책임질 테니까 당신 맘대로 해.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무겁게 맺혀 있던 커다란 응어리를 단숨에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뻔뻔한 만행에 지칠 대로 지친 남편은 혈육의 정마저 끊어내고 완벽하게 저만의 아군이 되어주기로 선언한 것이죠.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이 남자가 이토록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는데 제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해준다면 나도 이제 더 이상 안 참아. 내 방식대로 똑같이 돌려줄게. 제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고 억울한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량한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제 등 뒤에 칼을 꽂은 사람들에게 자비란 사치일 뿐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금 나누고 짓밟은 그들에게는 똑같이 그 돈의 무서운 맛을 보여줘야 제격이겠죠. 피눈물 대신 피바람을 몰고 올 준비를 마치며 저는 남편의 손을 마주 잡고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행 출발을 3일 앞둔 오후, 저는 얼굴에 철판을 깐 채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고급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주 그럴싸하게 프린트된 가짜 여행 일정표와 호텔 바우처가 놓여 있었죠. 어머니, 형님, 여기 하와이 일정표랑 호텔 정보 꼼꼼하게 정리해뒀어요. 제 상냥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오호, 호텔이 와이키키 해변 바로 앞이네. 아주 마음에 든다. 어머, 올케. 비행기 시간 보니까 라운지에서 샴페인 마실 시간 충분하겠지? 시누이는 벌써부터 공항 라운지에 앉아있는 상상이라도 하는지 한껏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네, 형님. 충분히 즐기시라고 일부러 공항에 일찍 도착하는 일정으로 짰어요. 역시 우리 돈 많은 올케가 센스는 있어. 그런데 올케, 나 공항 패션으로 저번에 봐둔 트렌치코트 입을 건데 거기 어울리는 구두가 없지 뭐야. 맞다, 애미야. 나도 하와이 가서 들고 다닐 양산이랑 선글라스 살 돈이 좀 빠듯하구나. 여행 경비며 비행기 표까지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도 두 사람의 뻔뻔한 구걸은 끝이 없었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저는 아주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두 분 여행 가서 쓰실 쇼핑 경비는 내일 아침에 따로 넉넉히 입금해 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최고다. 올케는 같이 못 가서 너무 아쉽다. 농장에서 소똥 치우느라 또 고생하겠네. 우리가 올케 목까지 잘 갔다 올게 고마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앞에서 호흡 깔깔거리며 입이 찢어지게 웃어댔습니다. 불과 며칠 전 가방 속 통화에서 들었던 그 천박하고 표독스러운 웃음소리 그대로였죠. 그래, 지금 실컷 웃어도 그 웃음이 며칠이나 가는지 두고 볼 테니까. 저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으며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곧장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켜고 항공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는 제 손끝에는 자비란 없었죠. 예약 확인란에 고이 모셔져 있던 두 장의 하와이행 비즈니스석 티켓. 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꽉 주고 예약 취소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정말 취소하시겠습니까? 안내창이 떴지만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취소. 당연히 취소지. 경쾌한 마우스 클릭 소리와 함께 예약 내역이 화면에서 깨끗하게 날아갔습니다. 곧바로 호텔 예약 사이트에 접속해 1박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던 스위트룸 예약도 가차없이 날려버렸습니다. 띵동. 휴대폰 알림이 연달아 울리며 수천만 원의 결제 금액이 제 통장으로 쑥쑥 환불되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1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것처럼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일었죠. 여보, 다 취소했어? 어느새 다가온 남편이 제 어깨를 다정하게 주무르며 물었습니다. 응. 방금 비행기랑 호텔 전부 흔적도 없이 취소해버렸어. 잘했어.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럼 이제 장모님 모시고 갈 곳 예약해야지. 당연하지.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희야. 우리 딸 웬일이냐? 바쁜데 전화 다 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거친 숨소리와 다정한 목소리에 왈칵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무조건 시간 비워둬. 시간? 왜 농장에 무슨 일 있어? 아빠랑 당장 올라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나랑 제주도 가자. 엄마 평생 소원이었던 제주도 최고급 풀빌라 내가 쏠 거니까 예쁜 옷 챙겨서 짐 싸. 얘는 돈이 어딨다고 그런 비싼 데를 가. 걱정 마. 하늘에서 뚝 떨어진 눈먼 꽁돈이 아주 두둑하게 생겼으니까. 나 비행기 표 끊는다? 무조건 공항으로 나와. 아유, 진짜 못 말려. 알았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제주도에서 가장 뷰가 좋고 비싼 최고급 풀빌라를 예약했습니다. 친정엄마와 단둘이 스파를 즐기고 다금바리 회를 먹으며 그동안의 피로를 싹 날려버릴 완벽한 힐링 코스였죠. 저를 백정 집안 딸내미라 욕하던 그 돈으로 평생 흙바닥에서 구르며 저를 번듯하게 키워주신 진짜 내 가족에게 최고의 호사를 누리게 해줄 겁니다. 모든 예약을 완벽하게 마치고 나자 창밖으로 어느덧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헛물켜며 발을 동동 구를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보다 더 통쾌하고 완벽한 참교육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떠있는 제주도행 항공권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디데이, 결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했죠. 남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제 캐리어를 차 트렁크에 실어주었습니다. 여보, 짐 다 챙겼어? 응,
엄마랑 호텔에서 커플로 입을 잠옷도 야무지게 챙겼지. 잘했어. 공항 가는 길에 운전 조심하고. 걱정 마. 당신은 내가 없는 동안 농장 잘 부탁해. 당연하지. 우리 와이프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가서 푹 쉬다 와. 제가 남편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던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다름 아닌 신우이였죠. 게다가 무려 영상통화였습니다. 제가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화면 가득 번쩍거리는 인천공항의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잔뜩 멋을 부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불쑥 화면으로 튀어나왔죠. 올케, 농장이야? 우리 벌써 인천공항 도착했어. 화면 속 시누이는 며칠 전 카페에서 호언장담했던 대로 빳빳한 트렌치 코트에 제 돈으로 산 커다란 명품 가방을 보란듯이 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실내인데도 얼굴의 반을 가리는 새까만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죠. 그 옆에 선 시어머니 역시 화려한 원색의 꽃무늬 블라우스에 챙이 넓은 모자까지 쓰고 계셨습니다. 마치 온몸으로 나 오늘 해외여행 간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았죠. 어머, 두 분 다 너무 멋지시네요. 공항 패션 아주 제대로 준비하셨는데요. 제가 짐짓 놀란 척 칭찬을 건네자 시어머니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거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호호, 당연하지. 명색이 비즈니스석 타고 하와이 가는 길인데 이 정도 품위는 지켜줘야 안 되겠니? 그런데 넌 어째 아직도 그 칙칙한 작업복 차림이냐? 공항으로 오고 있는 거 맞아 가기 전에 배웅해 준다더니? 시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미리 준비해둔 대본을 아주 자연스럽게 술술 읊었습니다. 어머니, 형님, 정말 죄송해서 어쩌죠? 아침에 갑자기 축사에 비상이 걸려서요. 제 말에 시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화면 가까이 얼굴을 바싹 들이밀었습니다. 비상? 무슨 비상? 설마 오늘 못 온다는 건 아니지? 네, 오늘 배웅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출산 예정일이 한참 남은 어미소가 갑자기 새벽에 진통을 시작해서요. 두 분이서 여행 잘 다녀오세요. 제가 늦어서 비행기 시간 놓치면 안 되니까 비즈니스석 카운터 가서 짐 붙이고 수속 밟으세요. 제 말을 듣자마자 화면 속 두 사람의 입꼬리가 실룩거리며 위로 솟구치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억지로 아쉬운 척 표정 관리를 하려는 것 같았지만 화면 너머로 생생하게 전해지는 환희는 숨길 수가 없었죠. 어머, 그래. 소똥 치우느라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우리끼리 수속하고 여행 잘 다녀올게. 시누이는 당장이라도 춤을 출 기세였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인자한 척 거들었죠. 그래, 네 일도 중요한데 그거 먼저 해야 하지. 우리는 걱정 말고 너는 소똥이나 잘 치워라. 우리는 잘 다녀오마. 통화가 끊기기 직전 화면 너머로 시누이의 신난 목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엄마, 진짜 다행이다. 라운지에서 냄새나는 올케 없이 우리끼리 럭셔리하게 사진 찍을 수 있겠어. 그 말을 끝으로 영상통화가 툭 끊겼습니다. 저는 까맣게 꺼진 휴대폰 화면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아하게 사진? 글쎄, 공항 바닥에서 대성통곡하는 진상 사진이나 안 찍히면 다행일 텐데. 아주 둘이 신났네, 신났어. 카운터 가서 표 취소된 거 알면 표정이 어떨지 진짜 궁금하다. 난 이제 예쁜 원피스로 갈아입고 김포공항으로 출발해야 하지. 우리 엄마가 나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저는 미련 없이 냄새나는 작업복을 훌렁훌렁 벗어 던졌습니다. 미리 꺼내두었던 화사한 봄 원피스로 갈아입고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예쁘게 화장까지 마쳤죠. 인천공항에서 허공에 돈을 뿌리며 허영심에 취해 있을 그들과 달리 저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요. 여보, 나 다녀올게. 응, 조심히 가. 장모님이랑 재미있게 푹 쉬다 와. 남편의 든든한 배웅을 받으며 저는 깃털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맑은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곧 인천공항 비즈니스 카운터 앞에서 벌어질 한 편의 요란한 희극을 상상하니 운전대를 잡은 손끝에서 경쾌한 리듬감이 절로 피어올랐습니다. 차를 몰고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길. 내비게이션의 시계를 힐끗 보니 어느덧 오전 10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살짝 내리니 따스하고 향긋한 봄바람이 차 안으로 기분 좋게 밀려 들어왔죠. 평소 같았으면 축사에서 땀 냄새와 소똥 냄새를 뒤집어 쓰고 일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쁜 원피스 자락을 흩날리며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으니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지금쯤이면 슬슬 카운터에 도착했겠네. 저는 속으로 생각하며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아주 거만한 걸음걸이로 비즈니스석 전용 카운터의 레드카펫을 밟고 섰을 겁니다. 그런 상상을 하며 달리고 있는데 조수석에 던져둔 제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며 요란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역시나 시누이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네. 저는 흘러나오는 라디오 음악의 볼륨을 살짝 낮췄을 뿐 굳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가 끊어지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벨이 울렸고 휴대폰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죠.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폭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갓길에 잠시 차를 세우고 메시지 창을 열어보았습니다. 올케, 너 지금 당장 전화 받아. 비행기 표가 취소됐다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 카드 결제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당장 항공사에 전화해서 똑바로 해결해. 화면을 가득 채운 시누이의 다급한 느낌표들을 보며 저는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들의 표를 제가 직접 취소했을 거라는 의심은 아직 티끌만큼도 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저 제가 결제 실수를 했거나 항공사 시스템에 오류가 났다고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겠죠. 저는 답장 없이 화면을 꺼버리고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지금쯤 인천공항 카운터 앞의 상황이 얼마나 볼만할지 안 봐도 비디오처럼 훤히 그려졌거든요. 여기 여권이요. 하와이 가는 비즈니스석 2자리. 시누이가 우아한 척 선글라스를 치켜 올리며 여권을 내밀었을 테고 시어머니는 턱을 한껏 쳐들고 승무원을 내려다보고 있었겠죠. 하지만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던 승무원의 입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두 분의 항공권은 일주일 전에 모두 취소 처리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고상한 척하던 두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하얗게 질렸을까요? 띠링. 이번에는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블루투스를 연결해 자동차 스피커로 그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올케, 너 진짜 미쳤어. 전화 왜 안 받아? 여기 직원이 결제한 본인이 직접 표를 취소했다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시누이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찢어지고 갈라져서 스피커가 찌그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의 앙칼진 고함과 공황의 소음이 아주 생생하게 섞여서 들려왔죠.
아니, 이 아가씨가 미쳤나? 우리 며느리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표를 취소해. 당신들 컴퓨터 고장 난 거 아니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당장 지점장 나오라고 해. 공항 한복판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의 악다구니. 그리고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뒤에 다른 승객분들 대기하고 계시니 비켜주세요. 라며 당황한 승무원의 제지하는 목소리까지. 모든 상황이 아주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우아하고 품위 있는 척하던 양반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 한가운데서 진상 중에 진상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땀 흘려번 돈이 없으면 그 알량한 자존심조차 지키지 못해 바닥을 기는 사람들이 말이죠. 가방 속에서 통화 버튼이 눌렸던 그날, 저를 향해 천박한 백정 집안 딸내미라며 조롱하던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소똥 냄새난다고 그렇게 비웃더니 그 소똥 냄새나는 돈줄이 끊기니까 이성을 잃고 날뛰시는군요. 저는 가속 페달을 살짝 밟으며 통쾌하게 콧방귀를 꼈습니다. 제 돈으로 누리던 사치가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진 기분이 어떨지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죠. 휴대폰은 여전히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번갈아 가며 1초의 틈도 없이 전화를 걸어대고 있었죠. 카운터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두 사람을 이대로 계속 피 말리게 내버려 둘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슬슬 이 통쾌한 총극을 제 손으로 화려하게 장식해 줄 때가 온 것 같네요. 어디 한번 제대로 참교육을 시작해 볼까? 저는 핸들 리모컨의 통화 연결 버튼에 손가락을 가볍게 올렸습니다. 마침내 화면에 뜬 발신자 시어머니의 전화를 여유롭게 받을 준비를 하면서 말입니다. 여보세요. 전화기를 귀에 대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윤소희. 너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비행기 표랑 호텔이 싹 다 취소됐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숨 넘어갈 듯 펄펄 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차 안의 룸미러를 보며 시익 웃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일주일 전에 싹 다 취소했어요. 멋이 어째?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 시어머니 칠순 여행을 취소해 놓고 감히 지금 웃음이 나와? 옆에서 시누이도 악을 쓰며 거들었죠. 옳게. 당장 다시 결제해. 우리 지금 창피해서 공항 바닥에 얼굴도 못 들고 있단 말이야. 그 뻔뻔하고 당당한 요구에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준비해둔 비수를 날렸습니다. 어머니, 형님. 천박한 저랑은 같이 여행 가기 싫으시다면서요? 순간 수학이 넘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주 또박또박 경쾌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겉에 옷을 둘러봤자 특유의 소똥 냄새가 안 빠져서 라운지에서 같이 사진 찍히기도 창피하시다면서요. 어디 근본도 없는 백정 집안 딸내미가 돈통 노릇하니까 비위 맞춰주신 거라면서요. 그래서 두 분 럭셔리하게 다녀오시라고 표를 깔끔하게 취소해드렸죠. 제 돈으로 예약한 거니 제 마음이잖아요. 너 그게 무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움에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가방 속에서 전화가 잘못 눌린 그날 두 분이 카페에서 제 흉보시던 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이렉트로 들었거든요. 아주 녹음까지 생생하게 해뒀죠. 헉. 시누이가 숨을 헉 들이마시는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적나라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돈줄 끊긴 거머리처럼 카운터 앞에서 진상 부리지 마시고 지하철 타고 조심히들 들어가세요.
아, 명품백이랑 선글라스 챙기시느라 교통카드는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너 이년아. 네가 감히 시어미한테 당장 이거 원상복구 안 해놔. 시어머니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당신 아들이 보내던 생활비도 모조리 끊길 테니 그 명품백 팔아서 쌀이나 사드세요. 저는 가차없이 종료 버튼을 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멘붕에 빠진 신우이가 당황해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는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통화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분해. 내가 전현한테 이런 꼴을 당해야 되겠니? 시어머니가 공항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일어나. 창피하게 왜 이래? 이건 알아. 야, 이 항공사 놈들아. 내 며느리가 예약한 거니까 당장 내 표 내놔. 우리 며느리가 괴산한우 농장 사장이야, 이놈들아. 시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카운터 바닥에 대자로 누워 발버둥을 치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보안요원, 여기 보안요원 좀 불러주세요. 당황한 항공사 직원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죠. 아이고, 사람 살려. 나 하와이 가야 한다고. 내 비즈니스석 내놔. 엄마, 제발 좀 일어나라고. 나 창피해서 못 살겠어, 진짜. 우아하게 샴페인을 마시겠다며 빳빳한 트렌치코트를 빼입었던 신우이는 기겁을 하며 엄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무전기 소리와 함께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우르르 몰려오는 것이 들렸습니다. 손님, 일어나십시오. 여기서 계속 난동 피우시면 강제로 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건장한 공항 보안 요원들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나, 놓으라고. 나 안 가. 하와이 갈 거야.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치는 시어머니와 얼굴을 가리고 엉거주춤 끌려가는 신우이의 비명 섞인 발악. 마치 한 편의 막장 코미디 영화를 귀로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뼈 빠지게 일해 번 돈으로 쌓아 올렸던 그 알량한 자존심의 최후가 공항 바닥을 처참하게 뒹굴고 있었죠. 쯧쯧, 공항 패션 구겨지게 저게 무슨 꼴들이람. 저는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휴대폰 화면에 떠있던 통화 종료 버튼을 아주 경쾌하게 눌러버렸습니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나니 차 안에는 다시 평화로운 라디오 음악만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을 그 시각.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무사히 김포공항에 도착했죠. 출국장 앞에는 예쁜 꽃무늬 블라우스를 차려입은 친정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엄마, 아이고, 우리 딸. 운전하느라 고생했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시는 엄마의 주름진 얼굴을 보니 그동안 시댁에서 받았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시간 늦을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그런데 진짜 우리 둘만 이렇게 놀러가도 되는 거야? 김서방은 어쩌고? 엄마는 여전히 남편과 농장 걱정에 안절부절 못하셨죠. 걱정 마. 그이가 장모님 모시고 푹 쉬다 오라고 등 떠밀었는걸. 그리고 하늘에서 눈먼 꽁돈이 수천만 원이나 떨어졌다니까. 이럴 때 펑펑 써야 하지 언제 쓰겠어. 저는 엄마의 팔짱을 꽉 끼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시간 남짓 날아 도착한 제주도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와 상쾌한 바람으로 우리 모녀를 반겨주었습니다. 제가 예약한 곳은 서귀포의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풀빌라였죠. 세상에, 소희야. 여기가 우리가 잘 되라고? 무슨 궁궐도 아니고 집에 수영장까지 있네. 엄마는 입을 떡 벌린 채 호텔룸 곳곳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평생 소를 치고 밭을 매느라 이런 호사는 꿈도 못 꿔보셨을 테니까요. 엄마, 놀라긴 아직 일러. 일단 스파부터 받으러 가자. 내가 제일 비싼 코스로 다 예약해놨어. 최고급 아로마 오일 향이 가득한 스파룸에 나란히 누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관리사의 부드러운 손길에 뭉쳤던 어깨가 사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죠. 마사지를 받던 중 옆자리에 누운 엄마의 손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힌 거칠고 투박한 손. 그 손으로 저를 번듯하게 키워내셨고 지금의 한우 농장을 일궈내셨죠. 소똥 냄새가 난다며 저를 천박하다고 욕하던 시댁 식구들의 곱게 네일아트한 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아름답고 위대한 손이었습니다. 아유, 시원하다. 우리 딸 덕분에 호강하네. 고마워, 소희야. 엄마의 쑥스러운 미소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모시고 올 걸 왜 그동안 쓸데없는 곳에 돈과 마음을 낭비했는지 후회가 밀려왔죠. 스파를 마치고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다금바리 회를 주문했습니다. 자, 엄마. 제주도에 왔으니 회 한 점 제대로 먹어봐야지. 우와, 이게 그 비싸다는 다금바리냐? 살이 아주 달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해산물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탁자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지잉하고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그 뒤를 이어 신우이의 번호로도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간 뒤에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네요. 누구 전화인데 안 받아? 엄마가 의아한 듯 물으셨습니다. 아, 광고 전화야. 요즘 자꾸 이상한 데서 전화가 오네. 저는 아주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전화를 거절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인생에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끼어들 일은 없을 테니까요. 곧이어 다시 한번 휴대폰이 울렸지만 이번에는 제가 가장 기다리던 번호였습니다. 여보, 나야. 제가 반갑게 전화를 받자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모님이랑 호텔은 잘 도착했어? 응, 방금 스파 받고 다금바리 회 먹고 있어. 당신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난 괜찮아.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장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와. 농장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말고. 고마워,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덧 제주도의 푸른 바다 위로 붉은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바닥을 구르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그들과 달리 저와 친정엄마의 제주의 푸른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완벽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돈 쓰는 맛 아니겠습니까? 입안 가득 퍼지는 싱싱한 다금바리 회의 단맛처럼 제 가슴속 깊은 곳까지 통쾌한 사이다가 시원하게 밀려드는 밤이었습니다. 친정엄마와의 꿈 같았던 3박 4일의 제주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다시 흙냄새와 소똥 냄새가 훅 끼쳐오는 괴산의 농장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익숙하기만 했던 이 냄새가 이제는 제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향기롭고 든든한 냄새로 느껴졌으니까요. 여보, 왔어? 장모님은 댁에 잘 모셔다 드리고 온 거야? 마중을 나온 남편이 제 캐리어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응. 엄마가 평생 묵은 피로가 다 풀렸다면서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몰라. 당신 덕분에 나 진짜 효녀 노릇 제대로 했어. 다행이네. 당신 표정 보니까 내 마음도 아주 푹 놓인다. 저희 부부는 손을 맞잡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축사 앞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푹 쉬고 온 덕분인지
몸도 마음도 날아갈 듯 가벼웠죠. 그런데 여보, 어머니랑 형님은 어떻게 됐어? 제가 조심스레 묻자 남편의 맑았던 얼굴이 한순간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되긴. 공항에서 보안 요원들한테 질질 끌려나가서 아주 개망신을 당했지. 비행기는 구경도 못하고 결국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갔나 봐. 남편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그날 인천공항을 발칵 뒤집어 놓고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엄마랑 누나한테 전화해서 똑똑히 말해뒀어. 이제부터 매달 보내던 생활비도 10원 한 장 없을 거고 앞으로 우리 부부 찾지도 말라고 완벽하게 연을 끊자고 통보했어. 당신 정말 괜찮겠어? 그래도 가족인데 마음 아프잖아. 제가 남편의 손을 꼭 쥐며 묻자 남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같은 가족이 아니야. 내 안에 피 빨아먹으면서 뒤에서 칼 꽂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지. 당신은 이제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농장, 우리 미래만 생각해. 그 단호하고 듬직한 목소리에 저는 말없이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찰거머리 같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떨어져 나갈 리가 없었죠. 그로부터 딱 3일 뒤였습니다. 부릉부릉. 농장 입구 쪽에서 시끄러운 택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축사에서 일하던 저와 남편이 고개를 들어보니 택시에서 내리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 공항에서 명품을 휘감고 위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화장기 하나 없는 초췌한 얼굴에 머리는 산발을 한 채 허름한 옷차림으로 허겁지겁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돈줄이 끊기고 남편의 절연 통보까지 받자 발등에 제대로 불이 떨어진 겁니다. 민준아, 아이고 우리 아들.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콧물을 빼며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나 봐. 동네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고 당장 쌀쌀 돈도 없어. 옳게. 우리가 다 잘못했어. 제발 민준이 좀 말려줘. 갑자기 생활비를 다 끊어버리면 내 카드값은 어떡하고 우리 엄마랑 나는 어떻게 살라고. 시누이 역시 제 손을 부여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거 놓으세요. 저는 아주 싸늘한 눈빛으로 시누이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천박한 소똥 냄새 난다고 라운지에서 사진 찍히기도 창피하다면서요. 백정 집안 딸내미가 번 돈이라 더러워서 못 쓰겠다면서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오셔서 그 더러운 돈을 달라고 구걸하시는 건가요? 제 뼈 있는 일침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애미야,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제발 용서해다오. 맞아, 올게. 우리가 진짜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줘. 하지만 그들의 눈물은 진심 어린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장 자신들의 배를 불려줄 젖줄이 끊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과 공포의 눈물일 뿐이었죠.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고 서서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당장 돌아가세요. 제 아내한테 함부로 한 데가 평생 뼈저리게 느끼면서 두 분이 알아서 돈 벌어 사세요. 한 번만 더 여기 찾아와서 소란 피우면 그때는 경찰 부를 겁니다. 민준아, 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피부치한테 이래.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오열했지만 남편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기 창고에 가서 굵은 소금 좀 가져다 줘. 남편의 말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굵은 왕소금을 한 바가지 퍼왔습니다. 자,
옛말에 재수 없는 불청객이 오면 소금을 뿌리라고 했지. 남편은 제가 건넨 소금 바가지를 받아들더니 바닥에서 징징거리는 두 사람을 향해 가차없이 쫙쫙 뿌려댔습니다. 아야, 따가워. 이놈의 자식이 진짜 미쳤나? 하얀 소금벼락을 맞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비명을 지르며 꽁무니를 뺐습니다. 썩 물러가. 다시는 우리 부부 앞에 나타나지 마. 남편의 불호령과 매서운 소금 세례에 결국 두 사람은 도망치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농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를 괴롭히던 지독한 거머리들이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제가 남편의 등을 토닥이자 남편이 저를 끌어안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 우리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잘 살자. 당연하지. 우리 농장 앞으로 더 크게 키워서 나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여장부 될 거야.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며 갓 태어난 송아지의 맑은 울음소리가 농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들은 코를 쥐어뜯는 소똥 냄새가 진동하는 곳. 하지만 저와 남편에게 이곳은 정직한 땀방울이 황금빛 미래로 피어나는 가장 찬란한 보금자리입니다. 허영과 탐욕으로 남을 짓밟으려 했던 사람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땀 흘리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 저희 부부의 통장에는 앞으로도 정직한 돈이 차곡차곡 쌓여갈 것입니다. 으쌰. 여보, 저쪽 축사 여물 좀 채우러 가자. 알았어. 내가 장비 끌고 갈게. 우리 부부는 장화끈을 꽉 조여매고 다시 힘차게 흙바닥을 디뎠습니다. 눈부시게 맑은 하늘 아래 우리 부부의 쾌활한 웃음소리가 괴산한우 농장에 기분 좋게 메아리 쳤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생 땀 흘려번 돈으로 시댁에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멸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희 씨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았죠. 통쾌한 반격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돈의 진짜 무서움을 보여준 사연이었습니다. 든든한 남편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속 시원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더 이상 억울한 눈물 흘리지 않고 정직하고 향기로운 땀방울만 흘리며 살아갈 소의 시부부. 그들의 앞날을 우리 다 함께 응원해주면 어떨까요? 사연을 들으며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셨다면 영상 아래 댓글창에 소희 씨 앞으로 행복하세요라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연자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막히고 속 시원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